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대표팀에도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네, 돌아옵니다. 이번 대표팀 명단은 신선해요. 네,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저는 네. 이현주. 저도 당연히 처음 들어. 이 선수가 제일 궁금해요. 이태석 선수는 뭐 워낙 네. K리그에서 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연령별 대표팀에서 또 이번에 새 얼굴이 총 8. 김경민 골키퍼, 김경민. 광주의 김경민 골키퍼, 그다음에 이태석 선수, 포항의 이태석, 그리고 이현주 하노버, 독일 하노버에서 뛰는 선수고, 그다음 김천의 김봉수 선수. 그 뭐 꾸준히 새로운 얼굴들을 발굴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또 2000년대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점이 눈에 띄죠. 이현주 선수 2003년생이고 이태석 선수는 그 이제 2002년생.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창 월드컵을 치르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의미가 윤경 있죠. 감독님 아들이에요. 그 이현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우영 선수, 그러니까 작은 정우영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독일에 간 과정하고 좀 비슷합니다. 에이전트도 같아요. 그러네요. 바이에른 뮌헨 유스로 들어가서. 네, 많이 다니고. 그래서 이제 이브리그, 그러니까 이브리그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이에른의 2군 팀, 그러니까 리저브, 그러니까 2군 팀이 지금 뭐 3부, 4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팀에서 경기력을 쌓으면서 그 당시 정우영 선수가 그랬듯이 뭐 언제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1군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콜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하노버라고 하는 분데스리가 2부 리그 팀에서 팀이 선두질주를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 유형으로 보면은 10번 자리,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 자리,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드리블도 되고 돌파도 되고 그리고 뭐 공도 사실 좀 예쁘게 차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굳이 비슷한 유형의 선수를 꼽자면 배준호 이강인 선수하고 유사한 점도 있고 이재성 선수의 또 그 강한 전방 압박 능력을 또 갖고 있기도 한 뭐 기대가 되는 완벽한데? 네, 기대가 되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퍼펙트 10번 인기 많다.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그리고 또 현재는 윙어로 뛰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활동량도 좋겠다. 네, 그러니까 대표팀에서 보기에는 결국에 이 선수가 근데 윙어 자리는 우리 대표팀에서는 사실 너무 빡빡하고 물론 뭐 가운데도 빡빡합니다. 이 선은 워낙 빡빡하지만 그러니까 그 이번에 한 번 뽑고 또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대표팀의 분위기를 익히고 결국에 팀이 가는 방향을 이해하는 그 안에서 같이 성장을 해주기를 바라는 홍명보 감독의 마음이 조금 있는 거죠. 저는 홍명보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상당히 더 기대가 되는데 꾸준하게 계속 체크하고 있었고 점점 출전 시간이 늘고 경기력도 좋았다. 우리 선수 중에는 없는 유형의 스타일이라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선수는 공간이 있어야 경기력이 좋아지는 반면 이현주는 공간이 필요 없는 선수. 이거 굉장한 평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말만 들어봤을 때는 혼자서 다 뚫고 뚫고 나갈 수 있을 지나간다는 것 같은 건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밀집 만들어요. 상황에서 플레이하는 걸 보면 그 부분에서 아주 좋은 선수라고 생각한다. 다 나와 이렇게. 정말 하는 건가? 궁금해요, 이 선수.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은 아무리 뭐 중동 원정에 홈 이점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를 상대로 굉장히 내려서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죠. 보면 밀집 수비를 뚫고 갈 수 있는 선수다. 요 자리가 과연 그러니까 진짜 되게 고립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니까 답답하게 경기가 치러지는 그 밀집된데 안에 박혀 있어야 되는 선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선수가 당장 선발로 뛰진 않죠. 나오거나 그럼요. 후반에 이제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는 거죠. 좋은 그야말로. 네. 잠깐 이현주 선수 프로필 봤는데 신장이 생각보다 더 작아서 놀랐네요. 169cm 적혀 있던데. 169? 키가 작네요. 마라도나인데? 영상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영상을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눈에 띄게 작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승우 선수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승우 선수보다 이승우도 프로필상으로는 170 넘는데 이강인 선수 실제로 보면 그래요? 프로필 이강인 선수는
173 적혀 있더라고요. 이강인 선수 그 정도 돼요. 네. 이강인 선수는 근데 또 실제로 보면 좀 커 보입니다. 더 왜냐면 커 보이- 일단은 아, 본인 맞아. 스스로 웨이트를 굉장히 많이 더큰 것 해서 같던데. 아, 그 사이에 어. 그쵸, 아주 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자 이현주 선수는 연령별 대표팀에 한 번 뽑혔네요. 23세 이하. 네, 네. 그래서 4경기 뛴 게 전부인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음. 발재간이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피지컬이 좀 네.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걸 극복하는 뭔가 발길 수 있겠죠. 정말 궁금한 선수고. 자 이태석 선수도 기대를 받긴 했지만 좀 예상 외의 선택이었죠. 저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 서울에서 저는 서울- 왼쪽 풀백에서 성장하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되려면 전 서울에서 될 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근데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제 간 게 서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보낸 거잖아요. 그쵸, 주전 경쟁에서 밀렸다고 밀린 봐야 거잖아요.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봐도 설명하면은 조금 가혹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상우 선수를 데려왔잖아요. 그쵸. 강상우 선수를 데려온 상황에서 이태석 선수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밀렸다라고 보기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튼 이태석 선수 입장에서는 결국에 출전 시간 문제. 뛸수 있는 내가 팀. 더 많이 뛸 수 있는 곳에 가서 성장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울산과 트레이드를 추진했던 거였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찾은 팀이 포항이었죠. 포항에서 잘 뛰고 있고요. 늘 지금 우리가 왼쪽 수비수 자리를 할 때 그 후보군에 늘 있는 선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왼발을 잘 쓰니까요. 그리고 이태석 선수는 또 좀 멘탈적으로도 강한 면모를 좀 갖고 있어서 아버지 닮아가지고 네. 그 오상고 시절에 태석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상고 시절에도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제가 만나서 물어봤었는데 아버지와 비교되는 질문을 늘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선수들한테 스트레스일 수도 있거든요. 매번 그쵸, 받는 질문이기도 매번. 하고. 네. 근데 아빠와 또 제가 아버지보다 왼발은 더 잘 차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재밌는 깡이다. 친구다. 예. 이태석 선수는 연령별 대표팀을 차곡차곡 많이 뽑혔었고 그랬죠. 네. 그리고 차범근 차두리에 이어 세 번째 부자 국가대표. 음. 홍명보 감독의 평가는 포항 이적 후 수비수가 아닌 공격수 역할을 맡아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서울과의 경기에서 본 포지션으로 경기하는 모습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서울과의 경기여서 그랬을까요? 사실 완델손 선수랑 계속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뛰고 있어서 포항에서 오른쪽 공격수로 나올 때도 꽤나 있었죠. 근데 딱 저번 경기에서 왼쪽 수비, 왼쪽 풀백 자리, 본인 자리를 뛰면서 여기에서 또 본인의 기량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풀백 스타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일단 킥이 워낙 좋으니까 슛발도 많이 좋고요. 뛰고 중거리 슛 잘 때리고 투쟁력이 있고요. 제2의 김태환이 되지 않을까. 티가 들어가네. 자 그다음에 김경민 골키퍼는 이정효 감독이 극찬했던 골키퍼네요. 네, 계속 대표팀 뽑혀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김경민이 대표팀에 안 뽑히는 게 조금 의문이라고 이정효 감독이 얘기했었는데 91년생으로 나이는 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되게 좋게 보는 점은 이런 거니까 새로운 선수들에 대한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준다라는 점에서 사실 김경민 선수나 이창근 선수나 다 지난달에는 안 뽑혔던 선수들이고 김경민 선수는 당연히 처음이니까 당연히 안 뽑혔던 선수고요. 경기를 뛰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래도 넘버 2 골키퍼라는 게 참 네. 벤치에만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조현우 선수가 또 훈련할 때 네. 도움이 되는 거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보통 그 감독들이 골키퍼 2명을 뽑을 때 팀워크에 도움이 되는 선수를 보통 뽑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그 선수도 언젠가 납니다. 나는 여기에 응원단장으로 왔다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근데 아무튼 홍명보 감독은 지금 이 순간에 폼 좋은 선수들은 나는 뽑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분명히 주고 있는 거여서 김봉수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현주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이현주 선수가 그러면은 누구를 밀어내고 들어왔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동경 선수입니다. 같은 포지션에.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폼이 좋은 선수는 나는 뽑겠다.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분명히 주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김주성 선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예를 들면 수비수 자리에서 빠졌는데 결국에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뽑아놓고서 결국에 못 썼어요. 그러면은 몇 번 뽑아서 결국에 이 선수한테 너는 우리 풀에 있다라는 거를 주고 다른 선수들을 또 한번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꼭 이게 홍 감독이 그때 그 기자회견에서도 한 얘기인데 꼭 네가 밀려났다라는 뜻은 아니다. 지금 현재에서 아무튼 좋은 선수들을 끊임없이 대표팀에 불러오면서 결국에 팀 분위기를 늘 좀 젊은 또 새로운 세대 교체를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를 아무튼 시도해 보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팀 분위기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김봉수 선수. 아, 이 선수도 눈에 띄는 그 선수죠. 저는 사실 뭐 좀 낯선 이름이긴 한데 기억에 낯설죠, 남았던 좀. 게 네. 그 작년에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준비하면서 황선홍호 있었잖아요. U24 대표팀. 그때 이제 중국과 2연전 중국 원정에서 펼쳐졌는데 김봉수 선수가 이름이 자꾸 들려서 좀 특이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김병수도 떠오르고 병수볼 떠오르고. 약간 요새 치고는 조금 이름이 예스러운 좀 친숙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경기 중에도 되게 이름이 자주 불리고 뭐 많이 뛴다, 뭐 패스 좋다, 뭐 되게 중원에서 그런 에너지나 뭐 이런 또 패스 줄기를 담당해주는 선수였거든요. 아시안 게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는 명단에서 제외돼서 아쉬움이 컸겠어요. 네. 안 그랬으면 지금 김천에 있을 일이 없는데. 그렇죠. 그렇겠죠. 멀티플레이 능력이 강한 선수죠. 뭐 중앙 수비도 가능하고 또 중앙 그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도 가능하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 홍 감독은 지난 A 매치 2연전 치르고 나서 바로 중동과 그 유럽 출장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확인하기 위해 본 선수가 결국에 원두재 선수라고 봤으면 원두재 선수보다 김봉수 선수가 낫다고 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김봉수 선수가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폼이 더 낫고. 가서 보고 네, 어차피 원두재 선수는 언젠가 또 뽑힐 겁니다. 지금의 뭐 어느 정도 폼을 유지하고서 지금 결국에 안 뽑힌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면 소속팀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보면은 지금 팀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나름 계획을 갖고 팀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뭐 국가대표 후보 풀을 넓으면 넓고 깊으면 뎁스가 좋으면 뭐 대표팀은 언제든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첫 승선은 아니지만 이기혁 선수도 낯선 이름입니다. 2022년 동아시안컵에서 A 대표팀에 뽑힌 적이 있네요. 네. 이때는 이제 국내 선수들 위주로 사실상 그 대표팀을 꾸렸었기 때문에요. 네. 이때도 한 경기만 딱 뛰고 더 많은 경기는 뛰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선수도 멀티 플레이어네요. 아 근데 이번 강원 올 시즌 강원을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충분히 그러니까 굉장히 강원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강원 경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물론 양민혁 선수가 막 그 해집고 다니면서 그 에너지가 막 거기에 느껴지죠. 근데 이기혁 선수에서 사실 나가는 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패스가 좋은 선수군요. 그러니까 빌드업에 꼭 이기혁 선수를 거치는 사실상의 핵심이네. 네. 이기혁, 황문기, 양민혁 이렇게 가나? 네. 그러니까 이 선수도 뭐 기회를 받으면은 한번 궁금한 선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홍명보 감독이 특급 관리를 하겠다. 아마도 뭐 바로 그날 조기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런 거에 대한 또 의식을 했겠죠. 네. 그 지난번에도 사실 그 명단에 포함을 시키면서도 이 인터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아니라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기량을 우리가 최대한 극대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홍명보 감독은 그런 부분에서 굳이 그 갈아넣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풀타임을 뛰지 않아도 대표팀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도 될 것이고 또 보고 배울 게 있잖아요. 손흥민 그렇죠. 같은 선수는. 자 11월 14일 목요일 쿠웨이트전 그리고 팔레스타인전은 19일입니다. 네. 이정찬 기자가 출장을 가죠? 오랜만에 갑니다. 와 여기까지 직접 가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이고 일단은 14일 그 쿠웨이트전은 SBS가 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박주호 네. 해설위원이 오, SBS에서 새롭게 하시네요. 박주호 감독님이죠. 네. 말씀 팔레스타인전 잘하시니까. 팔레스타인전은 요르단에서 그 제 3지대에서 경기를 예, 하게 되고요. 예.